이분만 오시면 안개 낀 것처럼 답답했던 중국 시장이 투명하게 보인다라는 마법 같은 전문가 저희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신흥국과 중국 투자 전략 부문 1위를 휩쓴 중국 투자의 일타 강사시죠. 하나증권의 김경환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신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아니 현장통이시던데요. 베이징대를 졸업하셨어요. 베이징대 국제경제학 학사를요. 네네네. 뭐 제가 일단 일타 강사는 아니고 네. 네, 시장에서 그냥 열심히 오래 하고 있고요. 네. 네, 중국에서 한 10년 정도 체류를 했었고 중국 담당을 좀 오래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지 사정이 워낙 밝으시니까 오늘 좀 질문을 많이 드리려고 질문을 왕창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10월 이후에 글로벌 증시는 좋은데 사실 중국과 홍콩만 유독 부진한 듯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왜 우리만 이러면서 좀 다시 한번 되묻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올해 들어서 중국이 이제 말씀하셨던 딥시크 장세가 있었던 2, 3월 달에 한번 시세를 분출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6월부터 해서 한 10월 전까지 한 3달 정도 또 강하게 두 번째 랠리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은 뭐 미국과 비교할 건 아니고 신흥국 내에서도 굉장히 언더퍼폼을 좀 이어갈 정도로 지난 4년 동안 이제 부진하다가 작년 9월부터 해서 최근 1년 동안은 이제 유동성 장세가 좀 연출이 좀 됐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10월 이후로 두 차례 랠리 이후에 올렸던 하단을 굉장히 조금 낮추면서 좀 조정폭이 좀 강화되고 있는데요. 4분기 같은 경우는 중국 본토 상해 심청 거래 대금이 한 40% 정도 감소를 했고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조금 10월부터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홍콩 역시도 이제 테크주가 좀 많아서 저희가 뭐 항생테크라든지 알리바바나 텐센트로 대변되는 중국판 빅테크 기업들의 전반적인 어떤 그 시세 자체가 좀 되돌림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연말 장세는 기본적으로 조금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고 저희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내년 연초에 어떤 정책이라든지 외국인이나 로컬 자금이 다시 이제 좀 돌아오면서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이분이 대장님이시군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대장님의 말씀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증시는 중국 본토보다는 더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미중 갈등의 직격탄을 맞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제는 사도 너무 싸다라고 해서 보고 들어갈 때인지 좀 타이밍이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홍콩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약간 저희가 이제 혼혈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적의 90%는 본토에서 이제 가져오는데 전체적인 연준이나 이제 달러에 패그돼 있는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정책이나 글로벌 유동성이 좀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돈을 풀고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기대감이 극대화될 때는 뭐 2배 이상 좋아지다가도 4분기에 연준의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중국의 어떤 최근의 그 통화량이나 유동성 지표가 좀 둔화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올해 중국은 사실 밸류에이션이 다시 재평가받는 일종의 유동성 장세였었는데 아무래도 유동성 효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되면서 본토보다 홍콩 시장이 좀 더 조정폭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본토 자금들이 이제 저희가 사우스바운드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남양 자금이라고 그래서 본토 자금이 내려가서 홍콩 이제 주식들을 좀 많이 샀습니다. 저희가 구조적으로 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자금이 1년 반 동안 들어왔다가 올해 연말에 이제 일부 자금들의 차익 실현 그리고 본토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들이 약간 이제 과외로 교양 수업처럼 이제 홍콩에 가서 많이 샀었는데 이 돈은 이제 연말 리밸런싱을 앞두고 조금 기술적인 조정 요인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뒤에 말씀드린 IPO 관련해서 이제 홍콩도 올해 연초부터 홍콩 테크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 이제 IPO가 많았었는데 6개월 정도 보호예수 물량이 많이 풀리면서 수급적인 요인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뭐 본토 대비 부진했거나 어떤 구조적인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수급적인 일부 요인들 또 기술적인 연말의 요인들이 중첩되면서 작용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요인과 기술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국 증시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키워드가? 불신? 불신. 혹은 맞아요. 4년 동안의 트라우마? 그래서 저도 네. 급등락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이야기를 네. 하고 싶은데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심지어 멀미가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타다 맞습니다. 보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 증시를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믿고 가야 될 이유들이 몇 가지 있을까요? 일단은 시장 신뢰를 좀 많이 잃고 또 말씀하신 대로 급등락이 있었던 장세였고요. 또 최근 10년 동안 뭐 미국이라든지 저희가 선진국 쪽 마켓 대비해서 굳이 투자를 해야 되냐나 이제 어떤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같은 맞아요. 형태를 많이 보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부터 보면 경제 자체가 좀 웜업이 됐고 돈이 안 도는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돈이 돌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중국 투자를 좀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일단 3, 4년 전에 저희가 이제 팬데믹 때 누구나 다 주식을 해야 되고 해외 자산을 늘렸던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야 다른 나라들 3, 4년 전에 겪었던 일들을 올해 들어서 이제야 막 이제 주식을 좀 편입하기 시작을 했고 전 국가적으로 주식이 없고 굉장히 가벼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중국이 전반적으로 수급 자체가 외국인이 들어와서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상황에서 이제 약간 마이너하게 빠져 있다가 자기네 돈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부동산에서의 자금이 이제 어떤 주식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어떤 수급적인 든든한 뒷배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 최근에 인정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독점적이거나 압도적인 미국의 기업 같은 그런 위대한 기업은 많지 않지만 네. 산업 쪽에서 저희가 이제 반도체 빼고 다 잡혔다고 얘기할 정도로 생태계라든지 내수 또 많은 기술 기업들이 박리담회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게 검증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 중국의 제조기업이라든지 테크 기업들이 이제 박리담회를 좀 끝나고 마진율이 좀 올라가는 개선되는 구조 그리고 저희가 뭐 우주든 자율주행이든 피지컬 AI든 전반적인 생태계를 정부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근하게 이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상위 기업들 중심으로는 신흥국 내에서는 충분히 원탑으로 볼만하고 관련 기업들을 이제 시장에 이렇게 또 관심이 없을 때 네. 좀 꾸준히 좀 비중을 확대해 놓으면 약간 해외 주식 투자 측면에서 혹은 선진국에 너무 치우친 투자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좀 가볍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추천을 좀 드리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불신을 불구하고도 한번 믿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걸리는 게 반도체는 아직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미국이 그럼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계속 제재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만큼 따라왔기 때문 아니에요? 네, 뭐 기본적으로는 최근 한 5년 동안 반도체 쪽에서 이제 기술 자립이라든지 관련된 정책들이 꾸준히 시행이 됐었고요. 네. 많은 산업들이 그랬습니다만 중국은 정부의 지원이 너무 불공평할 정도로 이제 정부와 싸우는 느낌이 줄 정도로 이제 정부 지원을 많이 하는데 생산력이라든지 기술 쪽에서 반도체가 워낙 핵심이고 여전히 HBM이든 뭐 어떤 그 고사양 쪽 칩에서의 어떤 병목에 대한 강박이 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쪽에 대한 견제가 계속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피지컬 AI 쪽이나 전반적으로 나아가는 생태계 구성 입장에서는 중국의 가장 큰 발목이 일단은 마지막 남은 발목이 HBM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나 또 앞으로 계속될 중국의 상장 러시 같은 것들이 견제할 수 있는 요인밖에 되지 않나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H200 관련해서 지금 뭐 춘절 전에 공급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는 결국에 기술 자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걸 늦추기보다는 더 이제 어떤 생태계를 좀 계속적으로 이제 보존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조금 더 계속 기존의 어떤 관성대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건 중국은 일부 GPU 칩이 이제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될 정도로 이미 그 노선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대략 2027년이나 이런 쪽 그 어떤 시간 쪽에 갔을 때는 전반적으로 중국의 양산이나 관련 칩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꽤 많이 기술력 차이를 좀 좁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상하이를 네. 가서 화웨이 제품을 처음으로 사봤습니다. 아, 그래요? 중국 네. 기술력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해서. 네, 근데 네. 너무 좋던데요? 가성비도 있고. 가성비가 많이 좋아졌죠. 네. 전체적으로 뭐 어떤 뭐 기존의 저가 제품이 아니라 일단 말씀하신 기술 전자기기라든지 뭐 이쪽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은 정책의 힘이 지배하는 시장이 되고 있는데 홍콩 시장에서는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네. 불리는 무어스레드 같은 기술 기업들이 IPO에 나서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이슈에서 잠깐 다뤄드렸는데 이런 IPO 러시 어떤 시사점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미국을 왕창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중국 정부 의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국 정부가 과거 뭐 10년 전의 경우에는 그냥 대놓고 보조금을 주거나 정부가 재정이 빵빵할 때는 특히 지방 정부가 온전할 때는 굉장히 그냥 직접적으로 지원을 했다면 이제는 민간의 돈을 활용해서 IPO 같은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관이나 개인들의 돈이 투입돼서 이 민영 기업들을 좀 밀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의도를 보려면 IPO 심사라든지 IPO 등록 자체를 어느 산업을 제일 빠르게 해주느냐를 보시면 되는데요. 어딜 가장 빠르게 뭐 하나요? 제일 지금 많이 해주는 건 중국판 엔비디아로 불리는 일부 GPU 같은 업체들이 최근에 뭐 무어스레드라든지 메타엑스라든지 또 홍콩하고 과창판이라고 하는 본토의 일부 기술 지수 쪽에 이제 상장을 양쪽에 시키고 있는데 거의 뭐 200일 안에 이제 끊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중국 담당하면서 이렇게까지 IPO 승인을 빠르게 해주는
케이스를 좀 많이 못 봤고요. 오늘 또 방금 들어오기 전에 중국의 이제 민간 로켓 업체 중에 랜드스페이스라고 있는데 이 업체 역시도 과청판 승인에 대해서 거의 6개월 만에 이제 승인이 이제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중국의 유니트리로 불리는 로봇 업체들 상장도 좀 앞두고 있고 말씀드린 이 GPU 관련 업체들도 상장을 좀 빠르게 이제 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직접 보조금에 대한 어떤 미국이나 이런 쪽에 반발이 많다 보니까 어차피 민간에 수용하는 쪽에서 민간 자금으로 계속 밀어주겠다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U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민간 쪽에서는 엔비디아 칩을 여전히 수용하면서 정부는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민간 쪽에 이제 수용하고 수입 수요는 맞춰주고요. 어차피 추론 쪽에서 좀 특징을 갖고 있는 이 한 4개에서 5개 업체를 빠르게 상장시켜줘서 투자라든지 R&D 쪽에서 또 양산 체제를 좀 구축하도록 그래서 2027년 정도 시기를 좀 노리고 현재 뭐 H200 대비해서 이 관련된 상장하는 기업들 GPU 업체들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한 대략 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시간 벌기 측면에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IPO도 굉장히 유심히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가 뭐 직접 투자 개념이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로봇 생태계의 대장주 그리고 또 내년 1분기에는 중국의 3대 메모리사 중에서 CXMT라고 해서 이제 창신 메모리 이 업체도 이제 HBM 관련해서 많은 중국의 어떤 숙제를 들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공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많은데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공개되는 데이터를 저희가 보면서 중국의 양산 속도라든지 미국과의 비교 같은 것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 메모리, 로봇 그리고 GPU 업체들 상장 러시가 1분기까지 계속 되니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IPO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많은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이 기업 좀 유독 눈여겨봐도 되겠다라는 IPO 후보군 있을까요? 일단 저는 GPU 업체들 다 좋은데 일단 많은 업체들이 이제 계속 뭐 캠브리콘, 무어스렛 이런 기업들이 상장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관심 있는 건 앞서 말씀드린 그 창신 메모리로 불리는 CSMT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중국이 지금 낸드 쪽 1위는 양쯔 YMTC라는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쪽에서는 역시 창신 메모리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1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관련해서 상장하는 부분 그래서 그 업체가 내년에 자금 조달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확장하는 부분들 또 내년 하반기 정도로 HBM 양산에 대한 목표를 좀 걸어놓고 있거든요. 미중 관계의 어떤 긴장감 측면에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정상회담도 있을 것이고 양쪽이 지금 굉장히 좋게 돌아가고는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히토류나 생산력 쪽에서 광물이나 이런 쪽에서 주도권을 올해 좀 확인했고 본인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점을 본인들이 이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HBM이나 반도체 쪽에서의 자국 기업들의 양산 일정이 만약에 조금 더 우호적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뭐 그렇게 저희가 소설로도 보실 수 있지만 약간의 공세적인 입장으로 중국이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국의 이런 히토류든 반도체든 자립 관련된 섹터, 방산 섹터 이런 쪽에 이제 중요한 이슈로서 미중 관계가 있는데 창신 메모리가 상당히 많은 숙제를 안고 상장을 하고 또 관련 기업들이 이제 어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홍콩 쪽에 저희가 GPU 업체들도 1분기에 좀 상장을 앞두고 있고 말씀드린 유니트리 같은 그 로봇 생태계 대표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 올해도 중국의 CATL이 홍콩에 다시 상장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이제 같이 이제 시세를 좀 분출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HBM까지 잡으면은 시장이 정말 커질 것 같고 네. 말씀해주신 거는 CXMT와 유니트리 그리고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잠시 뒤에 이슈 시간에도 조금 더 자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마무리가 거의가 됐고 이제 내년 경제를 관통할 큰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연말에 2개 회의가 있습니다. 경제공작회의로 불리고 정치국회의 2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톤 자체는 올해 부양 강도보다는 더 강화하기보다는 조금 그냥 유지하겠다. 연속성을 좀 더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뭐 재정이라든지 통화 완화라든지 이런 건 환경은 이어지는데요. 시장이 연말이 이번에 돼서 좀 약간 생각보다 서프라이즈하지 않다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내수 경기가 여전히 최근에 또 부진한 상황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이제 정책들 기대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이 약간 실망감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말에 경제공작회의의 전반적인 톤이 괜찮고 내년에 내수 확대를 또 여전히 1순위로 좀 걸어놨기 때문에 내년 1월, 2월부터 정책들이 이제 강화되니까 즉 지금 현재 시점, 즉 증시가 부진한 현재 시점이 정책 모멘텀의 저점이고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지준율 인하라든지 대출 확대라든지 좀 중국의 부동산 부양이라든지 또 산업 관련해서 내년에 시작하는 경제산업 5개년 계획 관련된 정책들이라든지 1, 2월에 관련된 정책들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은 올해 대외 리스크를 많이 줄였다고 자평하고 있고요. 내년에 5% 정도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가겠다는 부분을 보였고 역시 저희는 테크나 일부 내수 관련 기업들 좀 지켜보면서 수혜주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중국 성장에 있어서 계속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 간의 갈등은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 있을까요? 일단 상반기까지는 중일 관계는 계속 악화될 것 같습니다. 혹은 악화되거나 지금의 긴장감을 좀 유지할 것 같고요. 뭐 일본 정부 입장에서 지금 뭐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 문제에 대해 민감할 수 있고 미중 간의 관계가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양쪽이 지금 반도체나 히토류를 매개로 4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계속 협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미중 관계가 좀 괜찮기 때문에 중일 관계 자체는 뭐 최근에 아시는 대로 여행을 뭐 지금 항공선이나 여러 가지를 차단하고 있고 생산력 쪽에서도 좀 중국이 공세적으로 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미중 관계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위안화 강세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증시를 좀 사야 될 이유 측면에서 미중 관계가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중일 관계는 사실은 장기화될 경우는 일본이 손해가 더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쪽의 무역 구조를 봤을 때 중국은 일본으로 나가는 수출이 거의 5위 정도 국가지만 사실 일본의 중국 의존도는 1위국이기 때문에 사실 무역 쪽에서는 당연히 타격은 조금 더 일본이 크다고 보고요. 일단 미중 관계를 상반기엔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미중 관계에 입각해서 저희가 중국의 테크나 성장주 또 내수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우호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중 관계의 우호적인 관계에 따라서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섹터도 한번 선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섹터나 기업 있을까요? 저희가 내년 1분기에 지수로 말씀드리면 항생테크 지수를 여전히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4분기에 조정폭이 좀 워낙 컸고요. 유동성 효과는 아직 유효한데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나 신규 자금 유입이 적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1, 2월 달에 중국의 춘절 장세 측면에서는 홍콩을 좀 최우선 순위로 항생테크 추천드리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CATL 같은 에너지 관련 기업으로 대변되는 심천 차이넥스트, 그러니까 심천 창업한 지수를 또 탑픽으로 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내년 2분기에는 중국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비철 금속이나 철강 시클리컬 업종들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리튬이나 중국의 광물 또 중국의 이런 원자재 관련 기업들을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분기까지는 항생테크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불신이 중국은 좀 있나 봐요. 점점 중소대형주 무관하게 종목별 등락폭이 너무 커서 잘못 들어가면 당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주의할 부분도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건 워낙 변동성이 좀 크고요. 다만 이제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해외 자산 전반적으로 지금 뭐 배가 많이 부른 상태고 전체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조금씩 축소되고 있는 구간이고 조금 장기적인 관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제조기업이라든지 중국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 자체가 좀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하단을 계속 높이는 강세장의 어떤 추세 자체는 올해 27년까지 저희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투자하고 어떤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6개월 이상 보시면서 조금 말씀드린 뭐 중국 심천 종목들이나 일부 테크 기업들을 좀 지근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신 기업들 눈여겨보시면서 중국과 홍콩 증시의 시나리오 폭넓게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